뉴스뷰 계속됩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에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하여 전체 50에서 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어도 9달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특별 연장 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처럼 정말 국가 비상 때에만 허용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외국인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요구가 대부분 담긴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 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 노동을 인가해 주 52시간 노동을 무력화하는 자의적 행정을 펴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국회 불발이라는 단서를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전면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까지 철도노조 총파업이 연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 철도노조. 열차 출발이 한두 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주말 사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철도 노사의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이 임박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74일 동안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입니다. 철도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여 명 충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의 무책임에도 이유가 있지만 노조 주요 요구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비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의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KTX는 평소의 69% 수준으로 운행하고 광역전철은 82%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일반 열차는 60% 수준, 화물 열차는 31%로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감소에 따라 버스업계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지원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한 달을 넘길 경우 대체 인력 피로도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을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업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파업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노사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예상 집행에 관한 사안이 많아 양측의 논의만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세는 그럭저럭 지켜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우왕 속에 나란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 내림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은 1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업이 반도체에 한정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부진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코스피 상장 기업 실적도 악화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결산 기업 579곳의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486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8.8%나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1년 전보다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그런대로 유지했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1년 만에 크게 악화한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이 불안 요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 900여 곳의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 늘었고 영업이익도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내일 일본 측과 두 번째 협의가 있는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WTO 2차 양자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지 5주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보고 WTO 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토요일 양자 협의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규제 조치 이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WTO 재판 절차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만큼 긍정적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측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 허가가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이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2차 협의에 나서는 일본 측 대표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회담 이후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과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정 장관은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문제를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일본과는 여전히 평행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 물밑으로 오가는 외교적 노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하여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지금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만 압박한다고 여기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협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회담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이 각자의 정부와 잘 논의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습니다. We will als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llies. 정 장관은 전날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며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 당시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 공군의 무기 체계와 훈련 수준은 북한보다 압도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훈련을 하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폐로 중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고서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를 1년간 해양과 대기에 모두 방출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의 최고 4만 분의 1 정도라면서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1년 수소 폭발 사고 이후 원자로 냉각에 쓰인 오염수는 매일 170톤씩 증가해 오염수를 담은 물탱크가 1,000개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아베 총리가 일본 역대 총리 가운데 최장수 총리로 꼽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딴 강요 낙마와 또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 등으로 최장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인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이후 이른바 한국 때리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00년대 초 3번에 걸쳐 2886일 동안 총리를 지낸 가스라 전 총리를 넘어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역대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아베 총리는 지금 이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6%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個々の世論調査についてコメント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れはいつものことであります。 지지율 급락에는 개각 한 달여 만에 강요 2명이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혈세가 6억 원 가까이 들어간 벚꽃놀이에 아베 총리 지역구 주민들을 무더기로 초청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아베 총리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政府として、説明を果たす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公選法の疑いだとか政治規制法の疑いがついていたその件ですか。その件についてはですね、すでに国会で申し上げている通り、 아베 내각은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국 때리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연일 강한 유감을 강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수출 제재 철회는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예전부터 마약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유명 여배우가 지난 주말 갑자기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도 비슷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부터 일본 방송이 여배우의 행적을 촬영한 점이 이상하다며 아베 내각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여론의 휘발성 있는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글들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오늘 홈페이지 게재글에서 이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며 북한이 유예기간으로 정한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면서 그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외 인원을 줄이라는 내용의 8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이 도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황 청장은 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향해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시절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고소 고발된 상태여서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검찰의 직무유기로 피고발인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비위 혐의가 없는 만큼 다가오는 정기 인사 때 명예퇴직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지난해에만 6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제조업체들이 안전점검 서비스에 나섰는데 냉장고 오래 쓰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연기가 집안 가득하고 가재 도구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뒤편이 시커멓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진관동 아파트에서 난 불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 월성동 아파트에서 난 불도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619건으로 1년 전보다 86건이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10년이 넘은 제품들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전선에서 합선을 일으키거나 냉장고 뒤편에 수분을 머금은 먼지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쌀이라든지 육류 등 다른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늘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전자업체들이 2주 동안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만든 지 10년이 넘은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는 각 업체 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부품 교체 비용만 받고 무료 점검을 해줍니다. 뒤에 이제 그 기계실 쪽에 카바 쪽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그 진공 청소기로 한번 그 먼지를 흡입을 하시면은. 김치 냉장고를 옮기거나 다시 설치할 때에도 정식 서비스 센터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전원 코드가 눌리도록 놔두거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불이 나면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한국 외대, 원래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인데 자세히 보시면 폭력 시위에 반대한다며 팬더 사진이 덧대져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기 위한 레논벽이 국내 대학가에도 확산하면서 홍콩 시위에 연대하는 대학생들과 이를 비판하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남대에서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대자보가 철거되고 현수막이 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1980년대 체코 공산 정권 시기 반정부 시위대가 설치했던 저항의 상징 레논벽. 홍콩 현지 상황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대학가에도 레논벽이 등장을 했다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때이른 추위에 황사까지 유입되며 공기도 탁합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파주와 철원 기온이 내일 아침 영하 7도, 서울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오늘보다 많게는 4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은 눈도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 내륙 지역에 최고 3cm,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 안동 5도, 대구 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